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어제 굉장한 화제였어요. 실장, 어제 재판이 중요했던 거는 그 쌍방울이 3만 불 대북 송금했다는 걸 300만 불. 300만 불, 네. 300만 불 대북 송금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느냐, 네, 몰랐느냐, 네. 이 부분을 이화영 전 지사가 답하는, 직접 육성으로 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예견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방청석에 있던 부인이 이제 변호인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그건 뭐 내 뜻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쌍방울이 알아서 했다. 이화영 부지사까지 알았다. 네.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 3단계 아니겠습니까? 3단계.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가 나도 나도 몰랐다. 였는데, 뭐 이런저런 정황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까지는 안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근데 사실은 뭐 나만 안 건 아니고 위까지도 알았다, 그건 아니다,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한테도 사실은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게 네. 이화영 전 지사 변호사 측 얘기였어요. 네. 지난번 재판에서 그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인데요.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 바꿨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편은 진술 번복하지 않았다 하면서 옥중 편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변호인은 바꿨다고 그러는데 부인은 바꾸지 않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이 열린 거였는데, 어제 그 재판 과정이 있기 전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들을 해임시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물어보는 거죠. 이화영 전 지사한테. 해임시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화영 전 지사가 전 해임 안 시켰는데요. 제 뜻이 아닌데요. 이러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방청석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당신 똑바로 정신 차려라. 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을 지금부터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니까요. 아마 질문들 있으면 여러분도 좀 지금 문자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 저희가 익명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법정에서의 일들이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일단 그 변호사들, 법무법인 해광이라고 하면 이화영 전 지사와 전 부지사와 쭉 같이 일해왔던 곳인데 해임을 네.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요. 예. 일단은 저희 사건이 한 10개월을 가면서 굴곡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뇌물죄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갑자기 또 추가로 남북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이재명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게 대납했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저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서 계속 재판을 참관을 했었는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거기서 무슨 문건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김성태 회장님이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쓰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오시더니만 뭐 이재명 대표님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대납을 했고 300만 불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또 500만 불을 보냈다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저희 이제 변호사의 반박 신문이 있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법정에 갔었는데 예. 갑자기 비공개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행이 오래됐고 저희는 왔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제2의 유동근이 드디어 뭐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제2의 유동규, 이화영 이런 식으로.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당국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예. 뭐 검찰에서 그게 뭐 안 됐고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법정에서 안 세우고 증인으로 안 세우고 저거를 하겠대요. 뭐죠? 변호인 진술서로 대처하겠다고 잘 된 일이죠 이러더라고요.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저는 변호인 진술서? 이렇게 저는 잘 법률을 몰라서 봤더니 이거는 이화영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이제 예. 그 적견 변호사랑. 아, 이화영가 남편을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예, 예. 적견 직접 변호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 진짜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보고했다고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으셔서. 예. 네네. 그랬더니만 그 적견 변호사가 기다리셨다가 그 옥중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아, 거기- 그게 바로 주말에 발표된 그 옥중 편지요. 네, 예. 예.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대납 사실도 없고. 예. 다만 뭐 이렇게 사석에서 뭐 북한 사람 많이 하니까 뭐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닌데 당신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진술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 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옥중 편지를 공개하셨죠. 예.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본인의 뜻하고 의사가 반대되고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해임 그 서류 내러 갔더니 네. 저는 제가 그 선임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 변호사 그래서- 사무실과. 예. 그랬더니만 어제 재판장님께서는 또 판사님께서는 본인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하고서 이 부지사.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리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네. 들으면서 쭉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점 여쭐게요. 네, 옥중 편지를 받으러 가서 남편 만나신 거죠? 저는 못 만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저는- 왜 못 만나시고 그냥 편지만 전달 받으셨어요? 아니 전 변호사가 아니니까 본인은 못 만나죠. 아, 그거 모르세요? 면회를 하러 면회는 갔지만 되는데, 네네. 그런 거는 안 직접 되잖아요. 면회 신청을 아시잖아요.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편지만 받고 네. 그 편지 외에 어떤 다른 의사 그 부분도 좀 정확히 받으셨어요? 전달 받으셨어요? 아니 본인은 이제 제가 그런 예. 거 신문에 난 거를 스크랩해서 그 적변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예. 당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남편이 말이 안 네, 된다. 그래서 그 옥중 편지를 그 자리에서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실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응. 그러면은 변호사는 이 남편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래 같이 해온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 법무법인이.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이 그게 아니란 게 분명하다면 그게 맞다라는 진술 번복한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을 재판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서 예. 그거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변호사 사무실도 저기 지금 가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하면서 서 변호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뭐 증거 유출이 나갔고 녹취록이 나가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현 변호사님도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현근택 변호사. 예. 네네. 이제 이분은 본인도 물론 그 법무법인 소속 아니시죠? 네네. 예, 별개입니다. 본인도 6시간 뭐 이상 그 조사를 받고 자기네 직원들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은 저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마 좀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분이 뇌물죄가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저한테 이 뇌물죄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검찰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쌍방울의 진술이 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랑 그러면서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알았더니만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시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연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부득이하게 조금 질문을 네. 끼어들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럼 변호사 사무실 그 지금 해임하신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뭔가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꾸며낸 거라기보다는요. 예.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예. 그러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예.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리고 본인도 이분은 굉장히 사건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호사예요.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지금 부인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 번복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은 처음부터 재판정에서 안 해보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사가. 예. 네. 근데 갑자기 비공개 재판이 되고 나서 저희는 안 갔는데 기자들은 그날 다 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검찰이 그대로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게 그대로 뭐 알겠습니다. 이화영 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네. 피해 사실 유포예요, 검찰에. 그리고 만약 지금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인의 생각과 이화영 전 부지사 남편의 생각이 같다면 어제 법정에서 그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는 변호사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해임에 대해 이렇게 부정하고 계신다면,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본인한테. 그리고 본인이 좀 판단을 하고. 예. 일단은 변호사의 입이 당신의 입이니까, 당신이 옥중평지로도 지금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시간이 이거는 조금,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예.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탄원서도 냈고 그랬습니다. 양심 선언을 남편이 좀 재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네.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입니다. 제가 익명으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좀 급하게 그냥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그 소동의 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인공이었던 부인은 어떤 생각이신가를 좀 먼저 들었는데 실장님도 지금 같이 들으셨어요. 네. 헤드폰 끼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수감된 분이나 이제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들은 이제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이화영 부지사하고 부인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다른 것 같고요. 같아요. 제가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는 예, 예. 말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뭐 안에 있으니까 뭘 모른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재판을 계속 받고 뭐 부인도 가족 면회도 되고 또 국회의원들 특별 면회도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엊그제 한 건 거절됐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미리 뭐 신청 안 했다 민주당에서. 그러고. 예, 그 예. 이전에는 있었고 또 변호인하고 계속 되는데, 그리고 압박을 받으면은 본인이 만약에 압박을 받는다면 본인이 받는 것인데 이런 걸 뭐 모르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뭐 그게 압박인지 아니면은 뭔가 검찰이 다른 증거 자료를 들이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술을 번복한 건지 제가 뭐 알 수는 없고 지금 뭐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누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럴 정도로 이런 재판정에서 부부가 뭐 말다툼을 하는 정도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 대납 사건에 같이 엮이느냐 그러니까 마느냐를 이런 것 중요하는 같아요. 포인트잖아요. 지금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초에 시작한 뭐 법카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뭐 아주 똑 떨어진 증거가 있을 테니까. 네. 그다음 앞서서 정리를 했던 게 그럼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예. 쌍방울이 인정하는 바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별로 거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그럼 그 다툼의 여지가 뒤에 있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알았냐? 그렇죠. 또 이재명 지사가 알았냐? 예.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알았냐라는 부분도 아까 부인 말씀 중에 뭐 지나가면서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는 편지에도 거 썼어요. 아니냐 그거는 하고 자필 이제 편지에도. 뭐 그 사진들에도 보면은 예. 뭐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예. 뭐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북한 관계자를 만난 이런 것들은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직접 사진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리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올라가는 고리는. 그리고 그렇죠. 쌍방울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뭘 했다라는 식인 거고, 그럼 이 고리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한테 단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이화영에서 사안인 건 맞는 이재명으로 거죠.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어제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영 전 지사 입에서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는 바람에 다음 재판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입장을 육성으로 내놓을 것이냐. 실장님, 옥중 편지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부인의 뜻과 다르게 제가 진술 번복한 거 맞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진술할 경우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신빙성이라는 이런 걸 따져 보겠지만은 뭐 대단한 이제 압박이 가해지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만약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이미 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또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였는데 민주당에서 말입니다. 혁신위가 그제였나요?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기명 투표를 하자라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이게 시점이 좀 공교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사에 관련된 것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헌법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인데, 물론 뭐
그걸 이제 강제하는 거는 반헌법적이지만은 내가 알아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바인 거죠. 네. 근데 이게 혁신 안으로 그 당내에서만 가능한 건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첫 번째로 있고요. 아. 두 번째로는 뭐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내가 저 법원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 구속영장에 네. 대한라고 한다면은 네. 그게 기명이고 무기명이고 간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이 혁신위에서 이제부터 체포 동의안은 기명 투표로 합시다라는 혁신안 내놓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 그거 조기에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이게 뭐냐? 뭐 수박 색출하자는 얘기냐? 우려대로 혁신위가 성역 지키기 혁신위로 가는 거냐? 어제 이런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명 투표라는 것에 대한 게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심리적인 요인들 뭐 정치적인 네. 요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뭘 네. 평가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지막 고리까지 가 있는 상태다. 옛날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방송에선가 아니면 딴 데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이제 프레임인 거죠. 네. 조국, 이재명, 송영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뭐 최성해 총장을 가스라이팅했고 동양대. 네. 그다음 유동규 뭐 씨를 가스라이팅했고 그다음 이정근 씨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제 좀 논리를 갖췄는데 거기다가 여기를 이제 보태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자, 이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요. 또 그 법무법인 쪽에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담을 것을 전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 얘기 가야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 설명드렸는데 제가 윤 실장님께 궁금한 네. 건 이 탄핵소추 기각이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 미칠 영향, 전망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뭐 탄핵이라든지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은 사실은 비상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탄핵소추권뿐만 아니라 다른 단독 입법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주도로 가는 그런 것들도 다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여론의 인정을 받는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예측된다. 예. 그럼 민주당 안으로 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 이거 기각될 거라고 해서 무리하다 역풍 불 거다라고 그쵸.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거 무리하게 밀어붙였어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이제 판단 그 적절성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고 별개로 예. 탄핵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높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민주당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린 게요. 민주당에도 이런 시스템에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전임 원내대표 때부터 보면 네. 이런 되게 민감한 사항들을 의총에 붙여요. 그럼 약간 동의하는 분들은 와 이야기하고 이제 좀 떨떠름한 분들은 입을 닫고 있고 네. 그럼 반대 없으니까 통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의 의사 결정들이 뭐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형성돼 왔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건 좀 바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런 판결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의 그게 지금은 반사 이익의 고리도 약간씩 끊기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양당이 다. 떨어져도 민주당 안 올라가고 그러게요. 뭐 민주당 일 터져도 국민의힘 안 올라가고 그러게요. 이런 반사 이익의 고리조차 좀 끊기는 게 있고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겸허한 자세로 가고 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상민 장관의 그 특유의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언행 같은 것이 좀 거친 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그거는 여권에 더 안 좋을 거예요.
이게 법적 면죄부이지 정치적으로 당신이 음. 잘했다라는 게 아니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한 1분 남았는데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는 어제 분명히 표시한 걸로 봐야죠. 네. 그런데 언제까지냐? 계속 쭉 임기 끝까지 가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란 건 이제 임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은 예, 임기가 없는 예. 건데 지금 자 권영세 장관은 빠졌죠. 후임자 아직 뭐 청문회 청문회는 했지만은 지냈습니다. 임명장 안 줬으니까 아직 법적으로 장관인데 이제 맞습니다.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에 있는 분들이 좀 빠질 거로 짐작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문에 네. 뭐 원희룡 이런 분들 그때 같이 나오느냐 마느냐 겠죠. 지금은 안 물러나지만 총선 다음 무렵쯤에 예, 다음 타임에 안 그러면 총선 때까지 쭉 가는 건 이건 정치적으로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 어떤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건 용산의 판단이겠죠. 대통령이 이 사람 일도 잘하고 네, 네. 이 사람을 계속 두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할 건데 근데 그건 대통령의 판단인 거지 실제로 그러할지는 모르겠고요. 한 5분 정도 시간 되세요? 네. 예.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인터뷰가 사실은 뭐 저기 예정이 돼 있던 게 아닌데 급히 섭외가 돼서 오늘 조금 가겠습니다. 대꾸쇼. 예. 자, 여기까지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부인 간의 어제 그 법정 소동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두 분 중에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좀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 접촉을 했는데 어제는 조금 힘들다라는 입장을 그 변호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가 두 부류예요. 이화영 전 지사를 돕고 있는 변호사가 부인이 해고한 그 법무법인 해광이 있고 그 후에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 그룹이 있는데 이제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 그룹은 이제 부인과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방송 중에 이게 섭외가 성사가 돼서 조금 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판 시간이 좀 모자랐던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화영 전 지사 건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 이상민 장관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보죠, 네. 실장님. 저는 이상민 장관이 어제 탄핵 기각 판정이 나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딜지를 굉장히 주목했어요. 뭐 유가족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로 갈 것인가? 뭐 국회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거? 수해 복구 현장을 갔다는 거. 이것도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그게 뭐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 유가족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반성 뭐 이제 사과하고 다시 사과하고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게 그분들이 이제 격앙돼 가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일 것이고 또 대통령실 가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수해 복구 현장을 간 게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정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그동안에 뭐 행안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많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이상민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가 됐잖아요. 그렇죠. 탄핵 안 하고 장관 자리 있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이제 일들이 이게 뭐 장관이 잘못을 떠나가지고 행안부와 관련된 일들이 훨씬 많아졌기 이번에 때문에. 폭우도 그랬고 그렇죠. 뭐 경찰 오송 뭐 일도 지하차도. 그렇고 그 훨씬 더 오히려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탄핵이 이제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걸 무릅쓰고 민주당이 그 판단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탄핵이란 절차를 밟는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밟는 것이 이상민 장관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직을 유지하게 두고 국회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후자 쪽 뭐 결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후자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당들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데 조금 길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렵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음.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볼 때 그럼 민주당이 이 당에 득이 되는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정무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이 계기로 조금 더 커졌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보냐? 거기도 동의하기 그렇죠. 어렵다 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정말 잘해야 돼요. 뭘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뭐 저 뭐 헌재가 봐라. 봐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금방 바로 생기는 그렇게 거죠. 되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과거의 이제 정치적 문법, 네. 꼭 과거 문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빼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럴 사실은.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명예회복이라든지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된 상황. 네. 뭐 이걸 득점 실점으로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가 이제 1실점을 한 상황에서 경기를 여기서 끝 하면은 이제 점수가 이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경기 계속해라고 하면은 또 이쪽에서 뭔가 실점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 경기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이상민 보이죠. 장관은 네. 경기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느낌은 뭐 자존심도 있고 또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야당이 그만두라고 하는 지금 그만두진 않겠지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뭐 어차피 추석 전후 추석 후쯤 되겠죠. 네. 뭐 개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규모가 넓어질 테니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 모양새. 일반적인 이제 수순인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이런 게 많이 틀려가지고 일반론이 잘 안 통하는 정치 현실이라 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러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야당이 물러나라고 한다고 다 물러나는 네. 게 자존심상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추석 전후 그러니까 총선 나갈 사람들 다 그만두는 그 시점쯤에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총선 출마하느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민 장관을 보면 이분이 약간 선출직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뭐 본인과 근데 대통령 의지가 강한 스타일은 분이니까.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 요새 현실 정치는 또 그 스타일도 막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타일에 따라 전망하면 또 그럼 이제 틀려요. 이런 거겠죠. 그럼 자, 뭐 본인이 네. 의지도 의지도 있고 대통령 의지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여권 전체를 보면 이상민 장관이 그럼 나왔을 때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 그거죠. 판단해봐야 되겠죠. 그거죠. 네, 저는 지금으로선 별로라고 봐요. 제 생각은 네. 이제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유상범 의원은 수석 대변인 인터뷰했는데 유상범 의원은 제가 총선 가능성 있습니까? 출마 가능성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없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연장선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뭐 득점이라기보다는 상대편 네. 실점을 한 상황에서 네. 쭉 끝이 내야지 그 스코어하고 승패가 유지되는데 계속 이게 길게 끌고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제 떨어지는 느낌은 거죠. 유상범 대변인의 말은 국민의힘의 마음이고 네.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 개인적으로는 명예회복을 위한 총선 출마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개인과 당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뭐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총선 출마를 이제 총선 공천을 한다는 거는 공천이라는 거는 네. 이 사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 행안부 장관도 잘하셨고 그렇죠. 했다. 그게 뭐 되겠어요? 추천이 안 될 거다. 네. 공천이 안 될 거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장제원 의원이 또 이번에 장관직 걸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직이죠. 그렇죠. 상임위원장직 걸겠다고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직 걸겠다고 했고 박민식 장관도 장관직 걸겠다고 했고 이번에 장제원 의원 또 상임위원장직 걸겠다고 박민식 했고. 장관도 그랬었나요? 네, 장관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흔해져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가 되니까 말값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장제원 위원장은 이제 네. 조금 다르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제원 그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우주항공청이죠. 그 우주항공청을 만드는 문제가 네. 상임위원장직 걸어야 될 정도 사안인가도 그러니까 사실 좀 우주항공청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고 여야가 거의 이제 합의가 된 거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것만 하냐 이것도 같이 같이 논의하자라고 해라. 하는 예. 거니까 이제 답답함이 있겠죠.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위원장이
예컨대 그 다수당의 위원장이면은 예. 이른바 이제 뭐 일방 처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올리면 돼요. 예, 예. 근데 소수당의 위원장이 예컨대 일방으로 올린다고 해봤자 안 되지. 상임위에서도 소용없지. 소용이 없는 거고 뭐 본회의 가봤자도 소용이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답답함의 발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답답함의 네, 발로로. 선의로 보자면. 근데 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관이 요즘 직을 걸어도 별로 뭐 그게 와닿지도 않는데 상임위원장 직을 거는 거는 그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의원직도 아니고. 네, 유권자들이나 상임위원 지역이 뭐 입장에서. 예. 그거 어쩌라고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고. 본인은 이제 그게 상당한 이제 예, 그 이해가 국회의원 되네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예, 상당한 답답함. 권리고 이제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건데 그게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청문회를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당 제가 조금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 장전 위원장이 답답한 마음 이해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결국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주고 받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협력하라. 예.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하는 국민들이 주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10대 0으로 이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6대 4 그리고 내가 다음에 6대 4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 4대 6으로 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조삼모사하고 조삼모삼은 매우 다르다. 뭐라고요? 조삼. 조삼모사와 하고. 조삼오삼은 왜요? 매우 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랑 아침에 4개 먼저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 정말 다릅니다. 특히 신뢰가 떨어져 있을 때는요. 예. 조삼오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필요하다. 네. 정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 실종의 상황을 좀 회복해라. 예, 네. 이 이야기를 마지막 조언으로 던지셨습니다. 한 분이 그러시네요. 윤태곤 실장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제가 뭐 근데 걸려면 저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그러니까 게 있어야 그냥 걸지. 걸 수는 있는데 그 뭐를 위해서 걸겠다.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뭐를 위해서 걸겠다와 함께 뭘 가진 게 있어야 네. 내놓는데 뭐 저희가 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내놓을 만한 것도 걸 만한 것도 없네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쉽게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뭐 그 정도 절실함에 대한 표현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걸고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만 거셨으면 좋겠고. 혹시 꼭 오늘 좀 언급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 있으시면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윤리자문위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윤리심사자문위. 네. 예. 그 여기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거는 전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네. 거죠? 뭐냐면 자진신고, 코인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11명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가 누가 11명은 누구누구고요. 뭐 얼마 했고요. 몇 회 했고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됩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그건 늘 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 김남국 의원 본인도 뭐 내 시시콜콜하게 이게 어떻게 정보가 이게 나가고 있냐. 계속 항의했죠. 특정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작업이다.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 실체에 대한 해명은 해명인 건데 그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이거 국민의힘이 네. 이제 주로 하는 건데 그럼 앞서서 자기들이 말했던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뭐 독수독과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 앞에 것도 다 잘못된 거야라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코인 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행위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김남국 의원님들 할 말이 없겠어요. 이렇게 되면 권영세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김남국 의원 면죄부까지 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실제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네. 자문심사위인지 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했는데 그 다음 절차를 지금 못 밟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권위가 무너지면은 예컨대 국힘의원의 한 거에 대해서만 석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같이 권위가 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한테 태클 걸면 네. 김남국 의원한테 그럼 권고했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부적절하다라고 정치로 비판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여기 이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예. 넘었다. 자진 신고한 의원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11명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무지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만 자진 신고? 지금 가족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자진 신고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나만 억울해. 이런 목소리 사진 신고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생각해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네. 이슈가 많네요. 실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으니까 끝까지 봐주신 우리 한 15,000여 명 되는 동접자들 중에 커피 좀 실장님이 두 분 골라주세요. 저 스타일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유고 익명님. 네. 윤태곤 실장님 스타일 좋다고 네. 이런 건 눈에 확 들어오죠. 또 하나요? 그다음 김현정님 배우 인생을 거십시오. CTV에 출연하신 거 알고 있는데 거실 게 있네요. 배우 인생 예. 그거 확 걸 수도 있는데 네. 1분짜리 배우 인생이어가지고 1분 출연 네. 걸겠습니다. 그 두 분께 커피 드리면 아니 아까 제가 쉽게 걸지 말자고 그랬는데 제가 쉽게 걸면 안 되겠네요. 1분짜리 배우 인생이지만 걸지 않겠습니다. 저는 걸지 않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